안녕하세요. 공장장 하푼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작했습니다. F-14 통캣의 비행단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비행단을 하나씩 만들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한 5개 비행단 정도는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킷은 구판 아카데미 킷과 KA 킷 그리고 파인몰드에서 나온 킷을 이용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많은 비행단들을 각각 하나씩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요. 스케일은 1:72를 가지고 쭉 만들 생각입니다. 다른 스케일로도 통캣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겹치는 비행단도 있을 건데 일단은 1:72로 각각 하나씩 저 많은 비행단을 하나씩 재현하는 걸로 시대는 따로 안 따지고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VF114랑 그리고 VF31 그리고 VF102를 작업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때 여러 회사 킷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작업 이후로는 이제 가급적 아카데미 심판 킷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번까지만 여러 회사의 킷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비행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작업하기 전에 지금 영상에 보시는 데칼은 이타넬리 데칼인데 KA 혹은 후즈미에 적용할 생각이라 피팅을 한번 맞춰보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고요.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케이스에 적어놨던 걸 지우고 새로 적습니다. 일단 D형 한 기체, 그 다음에 A용 두 기체를 만들 예정이라 그걸 표시해주고 부품을 미리 다 다듬어주고 동시에 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은 도색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각각의 부품들을 잘 다듬어서 일단 이제 약간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형 같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나왔던 거라 설명서를 보려면 3개월치 잡지를 가지고 와서 봤어야 되는데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제 패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설명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설명서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조립하고 있는데요. T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을 열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점검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포가 장치되어 있는 포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등 쪽에 여기 배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열 수 있는 부분에 디테일을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하는 D형은 내이돔을 제외하고는 열려서 보여주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열어서 도색을 하고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제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제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살짝 생긴 게 무장을 그냥 공대공 무장만 다는 게 아니라 D형 같은 경우에 본캣 무장을 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을 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스 아트를 보시면 저렇게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는 어댑터가 포함된 본캣 킷인데 이 킷은 후즈미 킷이고요. 제가 D형에 달고 싶은 무장을 위해선 필요한 부품이 이 킷에 들어있어서 이 킷을 뜯어서 만드는 그 부분만 빼서 만들까 하다가 보면 여기 후기형 덕트도 있고 배기구 덕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엔진 노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엔진 내부에 부품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B형도 재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A형, B형, D형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A형, B형, D형을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칼은 일단 올해 제가 보관하고 있어서 항별이 와서
사용을 못할 것 같고요. 또 앞에 제가 하비부스, 작년에 하비부스째 B형을 제작했는데 그때 아마 데칼이 3종류인가 4종류를 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남아있었, 2개가 남아있는데 푸킨독스는 작년에 A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B형인 여기 보면 VF74를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일을 늘렸습니다. 그냥 세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왕 하는 거 4대가 되었고요. 고민은 조금 했었는데 일단 뭐 킷을 열고 또 부품만 뺐으면 나중에 또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왕 작업하는 거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후지미의 A형을 B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A형과 D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조립과 또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대를 동시에 도색하고 하려고 하면 또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재현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요. 후지미 킷 자체로 좀 하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카데미의 신금형에 포함된 저기 부품을 이식하는 걸로 그 엔진 부위를 재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지미 킷의 부분을 잘라내고 아카데미에서 남는 부분을 저기 이제 잘 피팅을 시켜서 그에 맞게 재현할 생각이고요. 특히 무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캡 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편적인 통켓의 0대0 무장이 아닌 정찰 포드를 달고 싶어서 이번 이 B형에는 기체 앞면에 정찰 포드가 장착된 무장으로 재현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아카데미 부분의 부품만 잘 이식이 되면 또 뭐 무리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잘 해서 한번 B형을 잘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D형에 장착할 무장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통켓을 만들기 때문에 겹치는 무장도 상당히 많았고 또 한 대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4대를 작업하다 보니까 무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무장 먼저 쭉 도색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D형 무장은 여기 란트림 포드도 달고 란트림 포드를 달아줄 수 있는 어댑터도 장착하고 하는 부분이라 별매가 필요했고 그래서 파인몰드에서 나온 그 별매품을 사용해서 이번에 장착해 줄 거고요. 또 공대지 무장 같은 경우에는 후지미 킷에 포함된 것을 가져와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기체를 먼저 작업하기 이전에 미리 무장부터 좀 다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무장을 다 조립하고 다듬고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기체를 작업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무장들이 후지미나 아카데미나 또 이렇게 파인몰드나 상당히 잘 나온 편이라서 고기에 맞게 잘 사용하면 충분히 잘 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장도 재밌게 장착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네 기체의 무장과 마킹을 선택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B형의 경우에는 VF74를 재현할 생각입니다. 무장은 정찰 포드와 함께 피닉스 미사일 2발 그리고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A형은 VF114를 재현할 생각이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4발 그리고 스페로우 2발 사이드와인드 2발 이렇게 장착할 생각이고
도색인 고시인성 도색으로 제작된 A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형은 VF102를 재현할 거고요. 무장은 첫 번째 A형과 동일한 피닉스 4발, 스페로 2발, 사이드와인드 2발을 장착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A형 빼고 나머지 세 기체는 다 저시인성 도색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D형 같은 경우에는 VF31을 재현할 생각입니다. 다른 포드라든지 또 호기형 피닉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또 파인몰드에서 나온 별매품을 준비를 해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퍼티를 발라서 잘 건조시킨 무장부터 사포질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단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이 무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든지 폭장이 많은 거에 비해서 톰캣은 원래 뭐 함대 방공용 전투기라 그렇게 무장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톰캣으로 사용을 해도 뭐 보통 보편적인 뭐 전투 폭격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간간히 무장부터 좀 조립을 하고 퍼티도 발라주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 비행단의 기체들을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게 보통 네일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집진기인데요. 이게 소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렇게 한 번씩 사용하다가 귀가 아파서 사용을 안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있으면 먼지는 잘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갈아지면 패널이나 이런 데 사이사이에 낀 가루등을 털어주고 잘 세척하고 난 이후에 무장부터 도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체를 사포질합니다. 퍼티가 잘 건조되어서 패널 라인이라든지 접합선이라든지 단차가 있는 부분에 발라준 퍼티를 사포를 이용해서 잘 갈아주는데요. 일단 푸트로 퍼티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린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덧칠해서 발랐지만 좀 72대 1이고 해서 기구보다는 종이 사포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사포질을 했고요. 또 그 중에 또 좀 많이 발려진 부분은 당연히 이제 또 전동 사포를 이용해서 또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퍼티를 많이 바른 편은 아니라서 작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고요. 중간중간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가면서 잘 갈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포질을 했고요. 또 표면도 만져보고, 또 혹시나 또 나중에 저기 보시면 저렇게 잘 갈아도 확실히 안 갈리는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퍼티를 바를 수 있도록 또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포질을 마무리했습니다. 끝에는 또 1500번 사포로 한 번 더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퍼티를 바르고 사포질을 하는 과정에서 메워진 패널 라인을 다시 살려주는 작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보통은 철필이나 아니면 저렇게 가는 톱을 이용해 가지고 패널 라인을 다시 파주는데요. 그리고 파가면서 이렇게 소리라든지 붓으로 또 가루를 털어내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퍼티 바르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톱을 이용해서, 가는 톱입니다. 끝이 가는 톱을 이용해서 한번 패널 라인을 깊게 파줬고요. 다시 이렇게, 근데 사포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가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퍼티가 발려져서 메워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렇게 철필과 톱을 이용해서 다시 깊게 파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체 후미에 금속 색상이 발라질 부분에는 또 금속색을 바르면 저렇게 흠집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래치 등이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아주 고운 사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사포질을 해주면 이제 도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난 이후에 잘 닦고, 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세척을 하고 도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겹치는 색상이 여러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기체를 여러 대 만들 때 색을 몰아서 도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색을 계속 칠하면 좀 지겨운 감이 있어서 그 지겨움을 잘 참아내면서 도색을 해야지 잘 칠할 것 같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면 능률이 오를 것도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지겨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오히려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도 올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걸 잘 참아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스스로 파는 무덤이고 무리한 작업이라 재미도 있고 하지만 지겨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완성됐을 때의 희열이라든지, 또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기쁨이라든지, 그걸 생각하면서 도색을 하고요. 일단은 화이트 색상부터 칠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사용하는 색순으로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화면에 전체적으로 발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랜딩 기어 베이 정도에만 칠해지는 부분도 있고, 무장이라든지 옐로 탱크에 칠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도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흰색 칠하는 것도 며칠은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무장부터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스킹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스킹을 진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도색을 더 할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 종류의 피닉스 미사일을 만들게 됐는데, 종류가 다른 건 아니고 A형 아니면 C형인데 그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도색이 약간씩 다른 패턴을 보여서요, 피닉스 미사일 전체가 그냥 항공백색으로 칠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의 레이돔 혹은 노즈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다른 색으로 칠해진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위주로 마스킹을 하고, 또 마스킹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하고, 도색을 잘 말리고 난 이후에 데칼 작업이라든지 워싱 작업을 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 후기에 사용되는 C형 같은 경우에는 또 전체 회색이고, 또 앞부분에 부분만 또 흰색이라 그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하고, 또 이제 도색이 된 상태에서 웨더링과 데칼을 붙이기 전에 클리어로 코팅을 해서 데칼도 잘 붙고, 그 다음에 또 웨더링도 워싱도 잘 되게 준비를 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잘 건조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클리어를 뿌린 무장을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일단 워싱부터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본 기체보다 무장을 계속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노안이 와서 72대1 무장 만드는 게 조금 꺼려질 때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돋보기 끼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숙달이 되니까 또 불편함도 없고 또 재미있게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4대를 만들기 때문에 붙여야 될 데칼이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찬찬히 꼼꼼히 붙이면 또 그새 어느새 또 다 붙이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작업하고 있는데요. 달리 잘 붙이는 방법이라 시키는 대로 아니면 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붙이면 잘 붙여지는데, 아무래도 데칼은 내부의 물기를 잘 빼주고 잘 밀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붓을 이용해서 그 내부의 물기를 잘 빼주고 건조를 시키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붓을 평붓이라든지 물기를 빼줄 수 있는 붓을 잘 활용하시면 원하는 곳에 데칼을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4대분이라 찬찬히 작업을 하면 한 이틀 정도면 또 필요한 만큼의 무장의 데칼을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콕핏에 데칼을 붙여줍니다. 먼저 콕핏 기본색을 도색하고 워싱을 한 이후에 데칼을 붙여줄 거고요. 요즘은 몰드가 좋은 킷도 많고 해서 도정석을 칠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2에서 오히려 잘못 칠하면 더 보기가 안 좋아서 깔끔하게 데칼로 붙여주는 걸 선호하고요. 몰드가 있으면 몰드는 다 밀어주고 난 이후에 데칼을 붙여줍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총 4대 중에 2대는 데칼로 붙였고요. 후지미 즉 KA 거는 KA에서 재포장으로 나온 건 컬러 애칭이 들어있어서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또 추가로 제가 작업에 들어갔던 거는 데칼이 너무 오래돼서 다 갈라져 버려서요. KA 다른 킷에서 동일한 컬러 애칭을 가지고 와서 붙이기로 합니다. 일단 데칼이니 많지 위치에 맞게 잘 정형해서 잘라서 잘 붙여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잘라서 위치에 맞게만 잘 붙이면 표현이 잘 될 것 같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컬러 애칭도 잘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콕핏은 마무리하고 도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도색에 앞서서 마스킹을 먼저 합니다. 앞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칠했던 부분을 많이 마스킹 하는데, 특히 초기에 사용됐던 통캣 도장이 고신성 도장이라 하면은 흰색이고, 그리고 상면은 걸그레이가 기본인 색상으로 칠해질 부분에 마스킹을 많이 합니다. 일단 바닥에 이렇게 물결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커터칼을 이용해 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물결무늬 모양으로 잘라주고, 저 도색 가이드를 참고해서 이렇게 측면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붙이실 때 밀착이 잘 되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 물결 무늬가 저기 도색 가이드하고 비슷하게 나왔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전체를 다 붙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고신성 도장이라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은데, 초창기라든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배치되어 있던 통캣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꼼꼼하게 잘 해주고 이제 도색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거 외에 랜딩 기어 베이 쪽에도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도색을 시작합니다. VF114를 시작으로 본도색을 합니다. 먼저 캐노피 쪽 프레임에 검은색을 먼저 칠해줬는데요. 딱히 의미는 없이 남은 도료를 그냥 위에 뿌렸습니다. 어차피 회색이 차폐력이 좋아서 저기 다 덮이기 때문에 그냥 뿌리고 에어브러쉬를 뿌렸고요. 아무래도 제가 재현하는 이 VF114는 1978년 버전이라 배치가 72년부터 시작돼서 좀 초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급적 웨더링은 조금 덜 하는 편으로 작업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좀 깔끔한 도색, 깔끔한 도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웨더링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칠했던 흰색 부분에 마스킹을 하고 이제 라이트 걸 그레이를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색하고 나서 이렇게 마스킹 벗길 때 조금 잘 나오고 이러면 희열이 있죠.
요 재미로 모형하는 재미가 배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킹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하나 기본 도색을 마무리해서 잘 건조해 두고 나머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겹치는 부분의 도장은 한목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캣의 도색이 시작됐습니다. VF102의 차례고요. 단색이고 낙하 315번을 이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조금 밝은 느낌의 라이트 걸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참고를 한 서적입니다. 모델리카 김덕래님이 제작하신 F14A 통캣 가이드인데 아카데믹 킷 위주로 설명이 된 책이지만 다른 회사의 킷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쭉 참고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갈 것 같고요. 단색 도색이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전체가 한 톤으로 칠해지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도색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고시인성 도장에서 저시인성 도장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의 도색 패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칠하고 레이돈 부분에만 이렇게 또 다르게 색깔이 칠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스킹을 하고 그 부분을 칠하고 마스킹을 벗기고요. 전체 도색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스킹을 벗기고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 말리고 난 이후에 이제 웨더링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남은 두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체를 다 마무리하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VF74의 도색을 시작합니다. 역시 상하가 같은 색 단색으로 칠해지는데요. 낙하 338번을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요. 이번에는 함께 패턴 애칭을 이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얼룩 패턴 애칭인데요. 아무래도 이 통캣이라는 기체가 함상에서 운영되는 기체이다 보니까 얼룩도 많이 끼고 그 함상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기체 관리 자체, 표면 관리 자체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사진 등을 보시면 되게 소금기라든지 얼룩이라든지 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하게 묻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그런 걸 이제 재현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스에 어두운 색을 깔고 또 위에 색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듬성듬성 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러움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칠해지기 때문에 그냥 338번을 전체로 덮어버리면 입체지만 입체감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또 B형이 A형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 이 기체 자체가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앞선 두 기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때가 탄 느낌, 사용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색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잘 말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도색을 하고 웨더링을 하고 데카를 붙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캣까지 기본 도색을 완료했고요. 잠깐 네 번째는 아직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민하는 와중에 미처 다듬지 않았던 부품을 다듬고 도색을 했습니다. 특히 랜딩 기어 부품을 다듬고 도색을 했는데요. 비행기 모형이 있어서 랜딩 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 모든 하중이 랜딩 기어에서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쭉 작업기를 보셨던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미리 접착을 하고 도색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통캣은 동체 측면에서 랜딩 기어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접착을 하면
마스킹하고 도색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따로 도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하게 될 때 단단하게 잘 고정을 해서 전시를 했을 때 랜딩 기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하중으로 한쪽으로 처지거나 하는 걸 감안해서 잘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잘 건조시키고요. 나중에 이제 앞서 작업한 것들과 함께 톤을 맞춰가면서 워싱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톰캣의 도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VF31이고요. 일단 설명서가 따로 없고 잡지 부록으로 나왔던 거라 일단 잡지 책을 아이나치에서 가지고 와서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두 가지 톤의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307번 단색으로 칠을 하느냐 아니면 307번과 308번 투톤으로 도색을 하느냐인데, 일단 제가 이번에는 요건 열 수 있는 점검창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열고 레이돔도 다 열어두는 형태로 만들 거라 가급적이면 좀 이후의 작업을 생각해서 편하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창은 다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점검창 안쪽은 이미 도색도 하고 칠도 하고 워싱도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마스킹으로 잘 가려주고 이제 기본 색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어주고 하면 실루엣은 어떻게 보면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지만 디테일을 살려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 난 부분도 표현을 하고 도색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톰캣은 웬만하면 다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일단 그래서 마스킹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VF31의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수직 밑 같은 경우에 비행대장기라 그런지 화려한 색상의 마킹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도색을 하고요. 또 따로 마스킹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307번 회색 도색을 하는데, 일단 소금기 표현을 주기 위해서 패턴 애칭을 이용해서 미리 아래쪽에 어두운 영역에 이렇게 검은색 패턴을 미리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라인이라든지 좀 더 어둡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검은색으로 미리 섀도잉을 주고 난 이후에 이제 307번을 도색을 합니다. 이게 설명은 30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잡지 장내 사진에서는 꼭 그 걸그레이 계열로 도색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요때 당시에 그렇게 약간 좀 밝게 도색을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307번으로 전체를 이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요. 또 패널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기가 낀 부분이라든지를, 그러니까 전체를 깨끗하게 한 톤으로 메우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기본색을 올리고 난 이후에 마스킹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벗겨주시고 이제 워싱을 하고 또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건데요. 특히나 이 D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점검창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열고 또 세부적으로 붓도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색을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마스킹을 하고 부분 도색을 합니다. 특히 날개 부분에 금속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초창기 고신성 도장 같은 경우에는 주익, 미익에 다 저렇게 앞부분에
금속 색상으로 칠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후에는 다 주위에만 저걸 표현해 주면 돼서요. 마스킹을 하고 에어브러쉬로 은색을 칠하고 마스킹을 잘 떼어내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변이끼다 보니까 날개가 폈을 때와 날개가 접었을 때 동체 안으로 수납되는 부분은 아마 재질이 고무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킹을 잘 떼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충분히 건조시키고 전체적인 워싱 작업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작은 부분은 특히나 꼬리 날개 부분에 보면 연료를 배출하는 부분에 이제 라든지 아니면 그 센서 페어링 부분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붓을 이용해서 라카를 붓으로 도색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건조시키고 이제 다음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드디어 워싱을 하는 영상입니다. 총 4대라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워싱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일단은 뭐 패널 라인에 따라서 패널 라이너를 잘 흘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미아 에나멜로 잘 닦아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먹선만 강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하면서 먹선에 발라진 패널 라이너를 신너로 일종의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전체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이 약간 더 이렇게 차분해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 조금 뭐 덜 닦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빡빡 닦기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뭐 소금기도 끼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함상이라는 환경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 자체를 자주 세척을 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때가 낀 듯한 느낌도 든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덜 닦기도 하면서 웨더링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워싱을 합니다. 총 4대를 진행하면서 특히 요 회색만, 그러니까 옅은 회색으로 된 것들이 조금 더 닦는데 꼼꼼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닦았고요. 닦다 보면 너무 또 힘을 줘서 닦게 되면 색이 까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다시 재도색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붓터치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로도 했고요.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워싱이 마무리된 상태로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데칼 작업을 시작합니다. 워싱이 마르는 동안에 조정사랑 조정석을 라카 붓도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나중에 최종 조립 전에 무광 마감제를 한번 입혀주고 최종 조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 부품의 타이어도 조립과 도색 후 접착을 합니다. 특히나 비행기 모형에서 랜딩 기어는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랜딩 기어 부품과 타이어 부품을 결합하시고 접착할 때 가급적 단단하게 잘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접착제를 바르고 고정시킨 후에 어느 정도 말리고 난 이후에 기체에다가 모두 붙여줍니다. 기체 붙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접착면을 도색이 되어 있으면 그 도색된 부분은 조금 커터 칼이라든지 아트 나이프로 긁어 주시고 접착제를 발라서 단단하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지 접착제와 함께 그리고 조금 겔 상태로 나오는 순간 접착제까지 함께 발라서 더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조금 그 고정부가 약간 좀 크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 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자세를, 그러니까 날개랑 그 다음에 이 랜딩 기어 각도까지 잘 감안해서 잘 붙이고요. 그 이후에 한번 세워는 봤습니다. 아직은 다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다시 눕혀서 잘 건조시켜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데칼 작업 전에 노즐도 도색을 하고 준비해 둡니다. 일단 어두운 검은색부터 유광으로 먼저 칠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좀 간단하게 작업하고 싶어서 그 검은색을 칠해준 위에 라카 은색을 드라이 브러싱으로 해서 노즐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 다 이렇게 했고요. 보통은 4:8:1 이상의 스케일에서는 제가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변색 효과를 줬는데 1:70이라 일일이 마스킹하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종의 편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색 후에 워싱을 하고 변색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타미야의 웨더링 컬러를 이용해서 변색 효과를 노즐 부분에 금속이 열을 받아서 색상이 변한 걸 표현해 줬는데요. 아무래도 1:70이 있고 작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변색 효과를 내봤습니다. 변색 효과에 대해서 예전부터 질문도 좀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많이 보시고 금속이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다양한 그을음도 붙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서 F4 팬텀의 후미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봤는데요. 엔진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았겠지만 엔진은 없고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가지 색상이 보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변색 효과를 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변색 효과까지 준 노즐을 다 완성을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체에 접착을 해줍니다. 역시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단단히 잘 고정해 주고요. 전체 기체를 각각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잘 건조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인 데칼 작업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다 접착을 하고 난 이후에 데칼을 붙이고 웨더링을 하고 싶어서 미리 다 붙여줬습니다. 이제 4대분의 데칼을 붙인 일이 남았는데요. 또 그것도 역시나 신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을 붙입니다. 가장 먼저 B형 데칼부터 붙였는데요. VF74 B 데빌러지의 데칼부터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데칼 붙이시는 요령이라고나 할까요? 잘 붙이실 때 항상 원하는 위치에 잘 가져다 놓고, 가져다 놓기 전에 그 밑에 데칼 접착제를 조금 더 이렇게 미리 발라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데칼을 가져다 놓고 수분을 빼는 방법으로 해서 데칼을 잘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칼을 붙이실 때 가급적 핀셋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핀셋, 그러니까 데칼 전용 핀셋이라든지 핀셋 중에 그렇게 그 데칼을 안 찢을 수 있는 형태의 데칼용 핀셋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작업하는데 안전하게 데칼이 덜 찢어지거나 안 찢어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VF102 다이몬드 백스의 데칼을 붙입니다. 이건 아카데미제 데칼인데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카토로그라프에서 제조한 데칼입니다. 데칼 인쇄의 선명도라든지 접착력이라든지 나무랄 데 없는 데칼이고요. 데칼 작업을 하실 때 특히 현용기라든지 최근의 비행기들은 지금 아마 지금 영상에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칼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붙이시는 게 아무래도 데칼을 잘 붙이시고 또 실수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대는 마무리 했고요. 세 번째 데칼이 아마 좀 제일 어렵지 싶습니다. 다음번 데칼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세 번째 데칼을 붙입니다. 이타렐리 킷의 데칼을 KA 즉 후즈미 킷에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피팅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일부는 잘라내고 또 다른 데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어 붙이고 해서 붙이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붓으로 도색을 하면서 채워 나가면서 데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타렐리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칼이기 때문에 후즈미제하고는 이 피팅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감안하고 작업을 시작했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또 붓으로 터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데칼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기 오렌지 끝단에 오렌지색 부분 붙는 부분이 또 이렇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오렌지 색상의 락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덧칠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스텝 9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다른데 사용을 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데칼을 복사를 한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이실 때 잘 이렇게 이어 붙이는 부분을 잘 이렇게 맞춰서 붙이시면 무리 없이 또 하나의 데칼인 것처럼 붙일 수 있고 또 나중에 윗부분 또 웨더링이 들어가면 그 붙인 흔적이 상당히 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칠을 안 하고 다른 칠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마스킹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저 데칼을 붙이고 저 검은색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흰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네임펜을 이용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까지 데칼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통캣 작업의 마지막 데칼을 붙입니다. VF31 통캐터즈의 데칼이고요. 잡지 부록이라 데칼이랑 도색 가이드가 책 안에 있어서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대장기다 보니까 미익에 또 화려한 데칼이 들어가고요. 약간은 정형을 해주고 붙여야 돼서 자르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책의 부록으로 포함된 데칼이고 따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조금 수분이 많이 날아간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갈라짐이 좀 생깁니다. 데칼을 오래 보관해도 수분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코팅을 해 놓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아무래도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데칼은 또 오래 보관해도 그렇게 별 상관은 없는데, 요건 아무래도 특성이 좀 수분이 빨리 빠지는 그런 형태의 데칼인 것 같고요. 점검창들을 열 거라 그 부분엔 데칼을 붙이고 칼집을 내어서 이렇게 데칼을 붙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워크웨이라든지 노스텝이라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 스텐실 마킹을 붙임으로써 작업은 끝냈고요. 그래서 전체 데칼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데칼을 또 건조하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을 붙이고 난 이후에 내부의 수분이 잘 마르도록 건조 중에 한 번씩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데칼은 무리 없이 다 잘 붙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안에 공기가 약간 차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들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데칼 연화제를 발라서 좀 더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데칼 붙인 부분만 유광이나 반광 마감제를 조금 뿌려서 데칼을 보호하고 웨더링을 넣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칼을 그 위에다가 아무래도 하게 되면 붓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면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데칼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데칼 자체를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마감제를 그 데칼을 붙인 부분만 수분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뿌려주고 다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칼을 무리 없이 다 잘 붙었는데, 데칼 상태가 영 좋지 못해 가지고 짜집게 한 데칼도 있고 또 데칼이 없어서 짜집게 한 데칼도 있고 해서 좀 오래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 상태로 잘 건조시키고 이제 웨더링 작업을 잘 준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요. 무장 파일런이라든지 몇몇 부분에 워싱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워싱을 합니다. 워싱을 하고 잘 닦아주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특히 무장 같은 경우에 제 경험에서 비춰볼 때 이렇게 무장이라든지 피토관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하는 비행기 모양에서 튀어나오는 부분 옮길 때도 이렇게 실수로 아니면 어디 대어서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어디 진열장 안이라든지 사람이 손이 안 타는 공간에 들어있는 거랑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만지셔서 특히 피토관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이거 조립해 놓은 게 그냥 단순 접착제로만 이렇게 고정을 해 놓았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무장을 조립할 때는 내부에 항동심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고정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만졌을 때 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접착제가 발라진 면을 다시 붙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래도 내부에 심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조립을 하고, 그렇게 많은 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무장을 다 이렇게 심을 박아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잘 건조시키고 이제 웨더링이 끝난 상태에서 기체에 잘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자잘한 부품들은 다 부착을 한 이후에 웨더링을 할 생각이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임펜을 이용해서 저 부분을 많이 칠했는데요. 저 부분이 그러니까 그 도어들이 잘 닫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해군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미 해군기에서.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작업인데요. 네임펜 대신에 펜 타입의 라카 페인트를 이용해서 칠해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 좀 앞에 팁 부분이 상당히 굵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그어주시면 뭐 가능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칠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칠해진 상태의 자잘한 부품들을 안테나 부품을 제외하고는 뭐 커버라든지 아니면 뭐 랜딩 기어 커버라든지 하는 부품들은 웬만큼 다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하고 이제 잘 건조를 시키고 난 이후에 웨더링을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꼼꼼하게 잘 붙여줬고요. 이 상태에서 잘 이제 접착이 되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기체에 랜딩 커버 그리고 뭐 이렇게 자잘한 부품들을 다 붙였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다음 작업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웨더링은 스케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깊게 하는 건 아니고 느낌 위주로 간단하게 작업을 했으면 하는데요. 날개는 이렇게 2개는 접은 상태로 완성을 시킬 거고요. 요 개에는 모종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날개를 편 상태로 2대를 완성하지 싶습니다. 웨더링에서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웨더링을 시작합니다. 앞선 제작기에서는 제가 주로 색연필을 이용해서 웨더링 색연필을 이용해서 웨더링을 했다면 이번엔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서 웨더링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상면과 하면을 나눠서 진행했고요. 하면 먼저 진행을 했는데 톰캣이라는 기체의 특성상 그 가면익 부분이 날개가 기체 안으로 수납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실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때가 끼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뭐 까짐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그런 뭐 흠집들이 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저렇게 이제 제가 조금 느낌이 살도록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면은 엔진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뭐 이런저런 뭐 마찰은 아니더라도 이물질이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러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나 운영 환경이 바다 그것도 대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은 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더럽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웨더링을 많이 넣었는데요. 그래도 초반에 그러니까 배치 초기에 랑은 약간 차이를 두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상면의 작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의 웨더링을 끝내고 상면의 웨더링입니다. 하면과 상면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수납되는 부분이 웨더링을 좀 표현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뭐 요즘은 아카데미라든지 타미야에서 새로 발매한 킷은 저 부분에 데칼이 들어있는데 저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납이 됐을 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그
웨더링을 하는 면봉을 저런 식으로 날개를 움직여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쓸리거나 하는 마찰의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날개가 수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자주 저런 식으로 통캣을 만들 때 저 부분에 웨더링을 하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D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썼던 기종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웨더링을 상면에도 과하게 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에 보시는 거는 82년도에 운영했던 상태의 도장이라 사실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찾아보면 환경 자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모형은 가장이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웨더링을 덜 넣는 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날개가 움직이는 두 종은 마스킹 탭을 이용해서 웨더링을 했고요.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것 또 이어서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정의 이후로 날개를 편 상태로 제작 중에 있는 두 대를 웨더링 합니다. 일단 아카데미에 수납되는 부분의 데칼을 일단 복사를 하고요. 그 복사한 걸 잘라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지형으로 일단은 이렇게 펴져 있는 날개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방식은 비슷한데 일단 저기 이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상태에서 이제 웨더링을 넣어줬습니다. 일단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각도는 이렇게 수납됐을 때 이렇게 약간 라운드지게 면봉으로 터치를 하면서 그렇게 수납이 됐을 때를 안쪽에 들어가면서 쓸리고 때가 묻고 하는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지형 이용해서 간단하게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전체 킷 중에 제작 중인 킷 중에 가장 먼저 사용했던 킷이라고 할까요? 78년도인가 그 마킹 버전은 가장 웨더링을 덜 넣으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덜 넣은 이유는 꼭 웨더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건 없고요. 깨끗하게 갓 공장에서 나온 느낌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먹선 정도만 넣어주시고 마무리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약간 웨더링이 들어가는 게 사실감을 높인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웨더링을 추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4대의 상하면 웨더링은 끝마쳤고요. 이제 자잘한 부품들을 붙임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웨더링도 마치고 이제 자잘한 부품들이라든지 모장의 접착이 남았습니다. 특히나 모장의 접착은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정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무수지 접착제에 비해서 수지 접착제는 일종의 모형의 플라스틱 표면을 조금 녹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단단한 접착은 무수지보다는 수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지 접착제를 발라주고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고 수지 접착제는 일단 굳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장을 제 위치에 가져다 놓고 모양도 봐가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착을 하고요. 접착을 해서 잘 건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자잘한 부품들을 붙이고 마감재를 올리면서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토켓의 무장은 그렇게 다양한 편이 아니라서 작업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었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저 날개 쪽에 타일러는 심을 박아서 고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기체에 날개가 고정이 되어버려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단하게 접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 무장은 다 붙였고요. 이 상태로 잘 건조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KA 즉 후즈미 킷에 넣으려고 했던 인형이 안 맞네요. 제가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피팅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일단 뭐 다리 부분을 절단을 하고 넣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의 계기판 앞에 가슴이 닿는 모양이라 일단 KA에는 안 넣고요. 오히려 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었던 아카데미의 판의 조정석에 조정사 인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부품들 손에 닿으면 잘 떨어지는 부품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안테나를 또 붙이고 그 상태에서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마감재는 무광으로 마감재를 올렸습니다. 무광 마감재를 올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캐노피라든지 그리고 마감재 올린 이후에 이제 방법 등들은 에나멜 페인트를 이용해서 붓도색하고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위치를 잘 맞춰서 저기 캐노피를 잘 붙여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길게 이어온 작업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이 작업하는 과정에 또 구독자도 늘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토켓이라는 기종 자체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기종이고 해서 좀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고요. 또 작업해보니까 또 회사마다의 각각의 특징이 있어서 재밌었던 작업일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나머지 비행단들은 아카데미와 또 여기 KA 킷을 주로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영상은 또 조만간에 편집해서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완성한 통캣은 나인아츠로 옮겨 놓았습니다. 기존에 5대와 함께 총 9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직 남아있는 비행단이 많기 때문에 또 올가을에도 아니면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캣들은 저희가 준비하는 전시회 때 매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전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나머지 비행단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